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대표와 저 박은정을 포함해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다짐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입대한 청년을 지켰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수품 하나라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병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입대한 청년을 지켰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수품 하나라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병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가슴을 때리는 명문이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강력한 의지가, 날선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들의 단호한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2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당선자가 이시원 비서관의 전격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겠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참모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통상적인지를 묻고 대통령 본인은 통화 내용을 알았는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겠습니다. 첫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MBC의 최근 보도를 보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날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넘겨진 수사 기록을 가져옵니다. 불법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은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둘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통상 업무입니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과거 청와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에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인 민정수석이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절차를 밟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누구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경찰 쪽과 통화했습니까? 행정관이 혼자서 벌인 일일 수는 없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한 것 아닙니까? 넷째, 대통령실은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시원 비서관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중요 언론 보도에 관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 외압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은 보도된 당사자들을 불러 경위와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유재은 통화에 관해 파악했습니까?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까? 대통령실이 다다른 진실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중에서도 핵심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시원 유재은 통화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생판 모르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병우입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부각시켰고, 조국혁신당은 나아가 핵심 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통화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닌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요.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추론을 해봐도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건을 축소 은폐했어야 했는지 의문투성일 뿐입니다. 자칫하면 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였을까 싶은데요. 자신들도 몰랐겠죠.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상한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게 결국 해병대 사단장 하나 살리자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해병대 사단장은 소장이에요. 별 2개. 대통령실이 마치 정권의 명운이 걸린 듯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살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뭐 특별한 인연이나 뭔가 있나?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결사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부인이니까. 근데 임 전 사단장은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선후배도 아니고 고향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왜 이 대목을 말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게 제일 이상합니다. 군 사망 사건이 났어요. 책임자가 별이 2개든 3개든 날려버려요. 윤 대통령 인기 더 올라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별 2개 군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나서나?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상까지 주나? 막 호주 대사를 시켜주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제가 그 특별한 이유를 알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뒤로 물러서서 큰 틀에서 보자면 가장 이상한 지점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게 가장 이상한 지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왜?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검까지 가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탄핵 사유까지 될 이런 일을 왜 알지도 못하는 군인 한 사람 때문에 하게 된 걸까? 혹시 부인들끼리 아나? 아무튼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자료는 없어요. 그런 자료는 전혀. 이게 진짜 이상한 지점.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기록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풀려야 사건 전체가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이상한 사건의 이유, 그 단서는 김태호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연결고리는 MB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연이 있던 3인방,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1사단장 커넥션이 이번 사단을 만들었다는 게 저의 뇌피셜인데요.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성근 1사단장이 김태호 안보실 1차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해 사건이 축소 은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인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후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은폐와 조작 시도가 벌어졌고,
여기에 가담한 인사들의 입을 함구시키기 위해 가담자 전원에게 포상과 특혜를 주는 극단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임 사단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할 만큼 실력 있는 군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대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름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가 수색작전 실패에 오명을 쓰고 옷을 벗는다면 그 뒤에 예비역으로서의 삶도 명예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풀로 가동한 거죠. 마침 MB 시절 청와대 근무연이 있던 김태호, 이종섭 등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임성근 구하기를 시작하면서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돼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게 저의 생각이며, 이 이상한 사건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특검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텐데요.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 해병 1사단장이 사단장? 정건 소장이 예, 사단장인데 이 사람이 소령 때 네.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때 청와대 파견 가서 네. 대외전략비서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아. 그때 대외전략비서관이 누구냐? 네. 지금 안보실 차장 김태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보실 개입 흔적이 계속 나오는 게 네. 우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 윗선의 그다음에 개입. 네. 그때 대령으로 와 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지금 이종섭 장관이에요. 아, 요 세 명이 예. 한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그런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인연이 있군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부터 이거 뒤집기가 시작된 거예요.